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1200제 파이널이 아니라 마스터 강의고요. 저는 김선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동영상 촬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기 그 1200제 파이널이라는 책이고요. 요거랑 요 책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건 요거고, 요건 이제 새로 이제 제가 여러분 웃지 마세요. 마스크 쓰고 하는 것도 제가 너무 어색한데, 요거는 이제 그 제가 2010년에 만들어서 10년 동안 많은 학생들이 풀어봤던 문제집인데, 요거는 100% 기출 문제로만 되어 있고, 요번에 새로 이제 출간된 요 1200제 마스터라는 책은 굉장히 산뜻하네요. 책은 기출 문제와 그 다음에 예상 문제가 절반씩 섞여 있습니다. 책을 잠깐 먼저 보시면 1번부터 600번까지는 뭐로 되어 있냐면 기출 문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번부터 600번까지는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은 2003년부터요. 2019년도 문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01번부터는 1200번까지는 예상 문제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총 1200제 마스터라는 책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기출문제 중에서도 어떻게 제가 짜여 있는지는 우리 학원 수업생들한테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터넷 강의 보는 학생들은 처음이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출문제 중에서도 이렇게 눈으로 풀리거나 약간 그냥 공식처럼 암기 몇 개 어떤 수거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눈으로 풀리는 그런 문제들은 웬만하면 다 배제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문제들도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을 넣어놨지만 굉장히 축소화시켜서 넣어놨고 오늘 1강부터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석을 하고 문장 성분을 분석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반드시 부탁을 드렸던 게 반드시 예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날이라서 한 50문제 정도까지는 풀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기 50문제까지 풀어라 그런 말은 굉장히 잘 듣죠. 절대 100번까지 풀거나 뭐 51번 한 문제도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50번까지는 다 풀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3시간 연속으로 강의하는 거랑 50번은 좀 더 나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일단 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예습. 근데 제 생각에는 100번씩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100문제씩.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100문제를 다 풀면 좋은데 그러면 굉장히 힘드니까 30문제씩 푸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월요일 날 30문제를 푼다. 그럼 수요일 날 30문제를 풀고 금요일은 주말 전이잖아요. 10문제 보너스로 해서 40문제를 푸는 거지. 그래서 100문제씩 일주일에 풀고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그냥 답만 맞춰와. 맞췄다 틀렸다만 해오고 분석은 해올 필요 없죠. 분석은 이제 강의에서 이렇게 같이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동영상 강의를 들으신 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동영상을 들을 때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창을 띄워둡니다. 그 다음에 한 1, 20분 정도 듣다가 다른 창으로 들어가죠. 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뭐 카페라든지 어떤 모임 이런 데로 들어가다 보면 제 창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소리도 안 들려. 그렇게 돼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최단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켜놨다가 그걸 이제 보지 않는 거야. 그리고 다른 짓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뭐냐면 인터넷으로 듣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첫 화면에 그 강의를 이 아이브라운으로 딱 해두는 거야. 네이버나 뭐 다음 뭐 이런 게 아니라 화면 설정을 할 때 아이브라운으로 딱 해두시면 켜자마자 인터넷 키면 바로 아이브라운이 뜰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강의를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들겠죠. 그래서 초기 화면으로 좀 해놓으시는 게 초기 화면 아이브라운 이재현 선생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강의를 좀 들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문제풀이 강의고요. 문제풀이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로 골라놨어요. 그래서 제 책의 목적이 문법은 무조건 만점을 받자. 물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책의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기초반, 그 다음에 중급반에 거쳐서 우리가 문제풀이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위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자, 그럼 우리 위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위치는 관계대명사고요, 또는 관계형용사도 쓰이고요.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문제 다 푸는데 6개월 걸려. 그러니까 위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면 이 위치를 어떤 위치로 몰고 가야 되는지, 관계대명사 위치로 가져가야 되는지, 관계형용사 위치로 가져가야 되는지, 의문사 위치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관계형용사 위치다. 그럼 관계형용사의 용법이 무엇인지는 제가 거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다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반이 잘못 와 있는 거죠. 이건 문제풀이반이고, 문제풀이반 중에서도 만점을 위한 문제풀이니까 아마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설명할 것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습 반드시 해오시고 문제가 끝나면 복습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면 되고요. 뭐 따로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문법 문제는 풀면서 수업과 특강만 빼고는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어휘 외우고, 그 다음에 독해 공부하고 논리 문제 풀어보고 이런 데 많이 할당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이 딱 7월 달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강의가 문법이 처음엔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조를 알아야 뭐 주어 동사를 찾고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문법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제일 많이 했다가 독해는 제일 중요합니다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죠. 점점 늘려가고, 그 다음에 어휘는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이. 그래서 요 변경되는 시점이 7, 8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시도 문법 시간은 좀 줄었지 않습니까? 중급반까지는 일주일에 3시간이었는데 2시간으로 줄었듯이, 그다시피 여러분 이 시점에서 문법 문제 풀이를 잘해서 뒤에 가서는 이제 문법에 관련된 문제들은 다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요. 제가 문제를 띄엄띄엄 건너서 해설지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으면 그거는 설명하지 않고, 해설지를 봐도 안 된다, 이거는 정말 내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 위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2시 반부터 하는 거라서 좀 걱정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는 학생들이 오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일어났다 앉으시면 돼요. 그럼 앉아서 이게 졸음이 온단 말이야. 어느 순간 막 오지. 괴로운데 이게 지나다 보면 또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졸면서 그걸 즐기는 거야. 참 졸린데 이거 좋다. 처음엔 괴롭지만 점점 빠져드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습관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왔을 때 일어났다가 앉아. 그럼 저기 뒤통수 한번 나오고 전국적으로 다 한번 잠이 바로 확 깨는 거죠. 계속 조는 것을 자기가 그걸 습관화하면은 그거는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못 참겠다. 그럼 연속 3시간이니까 잠깐 나가서 빈 교실 가서 30분 자다 다시 들어와. 그게 차라리 오히려 낫겠지. 3시간 내내 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다 졸립다. 그냥 일어나다 살짝 앉으면 돼. 그때 가서 너 왜 일어났니? 졸립구나. 제가 그러진 않겠습니다. 자, 모두들 다 아무 소리 안 할 거야. 그냥 본인 스스로 약간 쪽팔렸다가 앉으면 되는 거야. 그럼 바로 잠이 깬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예습 복습 그거 해오시고요. 자,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여러분 책이 굉장히 좋네요. 자, 이게 분권이 이렇게 되죠. 분권이 돼서 문제집이 있고 해설집이 있는데, 이렇게 분권화 시켜놓으면 어떤 학생들이 있냐. 자, 책을 양쪽을 같이 보는 거야. 어떤 식으로? 문제를 펴놓고 이렇게 해설지 같이 핍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죠.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30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럼 1번부터 30번까지 그냥 푸는 거야. 문제를 풀 때 매우 열심히 집중을 해서 푸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밑줄 문제예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밑줄이 있는데,
내가 보기 C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A, B, D는 왜 이상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답을 C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에 대한 확신도 없이 나는 C가 괜히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생겼어. 그러니까 C를 답으로 할래. 이렇게 대충 해서 풀으면 만점을 받지 못합니다. 문제를 풀 때 아주 꼼꼼하게 내가 아는 모든 문법적인 역량들 다 동원해서 문제를 푸시고요. 그렇지 않고 못 푼 문제는 반드시 체킹을 해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문제는 별표 크게 해놓으시고 따로 스크랩하지 마시고 이 문제집 한 권으로 모르는 거 아는 거는 팔 필요 없지. 모르는 유형들은 별표해놨다가 그 문제들은 나중에 다시 보세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문제는 나중에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며칠 후에 보는 거야. 그럼 그래도 안 돼? 그럼 몇 달 후에, 몇 주 후에 이렇게 봐서 시험 전까지 그 문제를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여기서 벗어나는 유형의 문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